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죠. 반등.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막 내려가다가 반등해서 다시 상승하면 그거 자체로도 기분이 좋은 거고, 그리고 새로 이제 주식 어떤 거 살까 고민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저점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그때 쌀 때 잘 잡아갖고 수익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찾다 보면은 지금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이 눈에 보여서 가져왔는데, 오늘 이렇게 좀 거래량도 좀 붙고 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가 굉장히 저점이죠. 여기 차트상에서 보면은 신저점 구간에서 최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 지금 오늘 양봉이지만 이때 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여기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모멘텀? 약간의 지금 순간적인 힘을 이용해서 여기서 뭐 단타 같은 것도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번쯤 공부하면서 들어봤던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 기술적 반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냥 저점에서 아무 의미 없이 차트상의 그런 자리 때문에 그냥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진짜 반등과 기술적 반등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니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기술적 반등에 내가 지금 속아가지고 들어갔다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고민도 한 번씩은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기술적 반등이란 무엇인가? 그냥 반등은 또 무엇인가? 우리가 반등이라는 거를 어떻게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도움되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어니스트가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분석과 그리고 반등을 이용한 매매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제 스타일로 저의 단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단어에 꽂히기보다는 제가 설명하는 뉘앙스를 맥을 잘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기술적인 분석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면은 전환이다 이런 것들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파동 원리는 N파동이에요. 이거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N자가 이렇게 딱 각 맞춰서 그려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양이 위치가 여기 중간 꺾이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전 저점 부근하고 일치하죠. 이거는 두 번째 전 저점 부근보다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 저점 부근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1번 같은 스타일은 이거를 쌍바닥, 기술적 용어에서는 쌍바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요. 2번 같은 상황을 보통 눌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번 같은 상황을 저점 전환, 저점 반등 등등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1번, 2번, 3번 모두 기술적 반등은 다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지금 보여져 있는 차트 고려시멘트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3번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파동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쪽 부근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신저가 최저점이 나와 있는 상태다. 요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오늘 그럼 1번과 2번 스타일은 조금 배제를 하고요. 이것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3번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얘기를 듣기 앞서서 기술적 반등과 상승 전환, 뭐 진짜 반등 이거를 이제 구분짓는 그런 게 있기는 있나요? 이 용어에 꽂혀 있는 게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적으로는 있습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전환은요, 수급 좋아야 되고요, 파동이 좋아야 됩니다. 거래량이 좋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이거 실전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전환하는 지금 상황이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수급이 좋다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터졌는데 실전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거를 구분은 할 줄 알아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파동이 높다는 말은 장대 양봉,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둘 다 수급도 좋고, 즉 거래량도 좋고 파동도 좋다, 장대 양봉이다, 이러면 가장 좋은데, 실전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인 경우도 있죠.
거래량만 좋아. 근데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고, 장대 양봉이야. 근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각각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본인이 좀 분별을 해야 돼요. 힘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아니면 조금 좋은 거야? 적당히 좋은 거야? 아니면은 뭔가 조금 부족한 거야? 이런 느낌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를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나 경험치가 당연히 동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런 수급과 파동이 약한 반등을 말하는 걸 텐데, 그렇다면 좀 약간은 의미 없는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이것들이 막 솟아있고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솟아있는 그런 반등이라면 그거는 좀 기술적 반등은 아닌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반등일 것이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도 될까요? 일단 이분법이 위험하긴 한데 그냥 뉘앙스적으로는 그렇게 구분하셔도 돼요. 뭐 이게 진짜로 좋다. 수급도 좋고 파동도 좋고 완전히 좋아. 누가 봐도 딱 좋아. 그거는 전환 상승의 시그널로도 이용되기 때문에 그거를 좋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안 좋은 거는 좋았어? 만약에 이거 거래량 더 솟았다고 해보고 장대 양봉 나왔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여기서 이대로 쭉쭉 상승만 할 거야. 이걸 생각하는 게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대로 직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올라가는 길은 개인 투자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다. 그러니까 얘는 돌아갈 수도 있다.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이 길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지를 하면은 직진 상승은 머릿속에서 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거래량도 안 터지고 별거 아닌 그런 기술적 반등인 경우에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결국에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저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별로 구분하는 게 의미 없지 않나? 이런 좀 약간 회의론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림은 비슷할 수 있지만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이 안에 분봉 안에서의 파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출렁거림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는 그걸 이용해서 매매 전략이나 매매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비중의 정도까지도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제 기준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전환 상승 또는 이거는 저점 전환의 시작점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거기서는 공격도 가능하고 심지어 적극적인 공격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기술적 반동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보수적이거나 방어적인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게 궁금할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 보면 아직 오전 장입니다. 근데 600만 주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터졌어요. 뭐 저 지나면 이제 뭐 1000만 주가 갈 수도 있고, 뭐 이날로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뭐 1500만 주 정도 터졌겠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다른 종목에 비하면은 분명히 좀 많이 거래량이 나온 건데, 거래량 상위 종목에도 이제 필터가 될 정도로. 근데 유난 이때가 이제 막 8천만 주가 터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되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이걸 하나를 빼면은 되게 상위권인데 얘 때문에 막 하찮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이거는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항상 좀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애매하면은 그럼 이거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겠거니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파트적으로 제가 수급에 대한 실전 팁 두 가지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팁은요, 여기서 굉장히 활발한 거래가 이뤄졌잖아요. 근데 주가도 보게 되면 굉장히 위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쭉 빠졌습니다. 지나오면서. 그 말은 수급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수급의 절대 필요량이 낮아질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이 정도 수급은요, 괜찮은 편이에요. 그동안의 이 중간 과정, A라는 하락기를 통해서, 이만큼 전부 다 A라고 해볼게요. 하락기를 통해서 거래량이 많이 말랐습니다. 쭉쭉 마른 거예요. 쭉쭉 말렸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위해 필요한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8천만 주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은 양으로도 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지금 이 설명이 이제 저희 얘기 듣다 보면 거래량하고 수급하고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클럽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영상 보다 보면 수급하고 거래량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다르나요? 이런 질문들 덜어 하시는데 뭐가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 하나 들은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구분할 때 좋은지 안 좋은지 애매할 때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제가 시작할 때 N자를 본다고 했었죠. 여기서 이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N이라고 요번에는 이 꼭지점이 전저점보다 아래로 내려간 케이스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때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는 과정에 거래량들을 봐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실제로 여기서 거래량들이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이 종목이 좀 전환 가능성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두 번째 팁도 실전에서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좀 보고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자, 첫 번째 1번 포인트를 지나갈 때가 단순 기술적 반등이냐 저점 전환이냐 이거를 가장 최초에 구분시켜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단순 기술적 반등은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전에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죠. 다시 보면은 여기서도 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가격적으로 특정 매물 밀집 지역을 넘어가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고민할 거 없어요. 이거는 전환이라고 보지 않는다.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환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거래량은 만약에 좀 터졌다? 그러면은 애매합니다. 오히려 더 애매할 수도 있어요. 더 지켜봐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근데 실전에서 매매에 이용하는 케이스는 최소한 여기를 건드려주고 올라가서 넘어섰을 때예요. 이 종목도 지금 그걸 넘어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분봉도 보시면은 일봉에서 가격은 한번 보고 갈게요. 2,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동그라미 친 포인트에서 매매가 이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매수가 이뤄지겠죠. 매수를 한다면은 여기서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딱 봐도 어때 보여요? 빨라야겠죠. 분봉 거래량도 올라가줬고 가격적인 파동도 올라선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좋든 싫든 간에 빨리 행동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빨리란 거는 그냥 매수 빨리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은 그냥 2,500원 선 딱 그어놓고 2,500원 부근에서 몰빵 때려놓고 떨어지면은 손절해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랑 다를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2,500원을 뚫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라는 얘기네로 이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좀 물어봤다고 생각이 드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이때 첫 번째 봉이나 두 번째 붙어주는 거 보면서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네 하면 여기서 바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랐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사서 떨어지면 손절하고 올라가면은 다시 사고 여기 잠깐 보입니다. 아래 꼬리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사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리가 있는 매매일까요?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잘할 수 있다면은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본인이 잘할 수 있다, 자신 있다 하면은 그거는 본인만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존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게다가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이나 저점 전환 이 상황에 대한 구분,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이 방금 전에 말했었던 기가 막히게 들어갔다 손절하고 또 다시 시도했다가 또 손절하고 세 번째 시도해서 그거를 그전 손절 만회하고 수익 내고 나온다? 저는 그거는 진짜 좀 너무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이 들고 본인이 했던 거에 대입도 시켜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은 하지만 사실 제가 극단적으로 또 얘기를 한 건데 이 상황에서 손절이 한 4번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 3분봉 이거 만들어지는 중에도 손절 한 1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은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지쳐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손절 타이밍 놓치면은 뭐 괜히 기다렸다가 손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잦은 손절이 반복되면서 여기서 아무리 벌어봤자 버는 것도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이유는 어니스님이 이렇게 2,500원을 찍 그어서 보여주셨지만 실제로는 이거를 2,500원으로 딱 그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하셨던 그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걸 내가 2,500원으로 급급 판단을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전체적으로 영역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언제 사지? 이런 고민은 항상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럼 손절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거든요. 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와 경험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초보자분들의 굉장히 큰 차이점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당연한 거. 2,500원 제가 선을 그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매수 매도를 위한 어떤 구분 기준을 위한 선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럼 이거 왜 그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이 선이 그어져 있는 거지. 보통 근데 초보자분들일수록 이런 거 선 하나 그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저 2,500원에 매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2,500원에 매수해요. 2,500원 깨지면 손절해요. 이렇게 이거를 마치 차트를 받들고 있는, 이게 지지선이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 하나로. 그러면서 여기 위에 있으면 매수하고 여기 아래에 있으면은 손절하든가 아니면 하면 안 되고 등등, 이거를 가격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매매랑 되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 이전에 저는 이 선의 의미는 거래량이 붙어 안 붙어 이거를 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겠네요. 2,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좀 그 계속 영역이란 말을 제가 했으니까 이런 영역에서 어떤 거래량이 터지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본다. 네. 그다음에 빠르게 매수를 하는데 뭐 이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위가 될 수도 있고, 이 어쨌든 이제 빨리라고 적어주셨으니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매수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빠른 판단 속에서 매수도 빨리 됐었으면은 여기서 보통 매수는 빨리 하고서 매도는 빨리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매매는 매매가 빨라야 돼요. 매수부터 매도까지 빨라야 됩니다. 보통 이러거든요. 여기서 빨리 다 팔아버리게 되면은 더 올라가는 거 못 먹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만 더 높이 올라가는 거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매도를 하면서도 비중을 지켜나가고 비중을 계속 유지하고 아니면은 심지어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진짜 많이 해보고 여러 케이스를 실전에서 많이 다뤄봐야 돼요. 말로는 누구나 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말로는 여기서 샀다가 바로 손절하고 다시 사고 바로 손절하고 다시 사면 되잖아요. 말로 하는 건 진짜 쉽죠. 근데 실전에서 어렵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빨리 매수하고 빠르게 매도를 섞어주면서 다시 빠르게 매수를 하면서 이거를 순환을 계속 돌린다. 이게 실전에서는 생각보다 정말 빨리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해보고, 이거는 좀 경험치 많이 쌓이고 훈련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판단 또는 좀 오버된 비중 또는 오버된 템포 막 등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매매할 때 기본적인 습관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런 것들을 교정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체화가 돼야 여기서 빠르게 올바르게 하면서 수익도 챙기면서 상승할 때 내 비중도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되게 선순환적인 매매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건 거죠.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이게 이제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 설명을 듣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비중을 늘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시점에 비중이 늘려져 있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텐데. 네, 그게 케이스마다예요. 케이스마다라는 거는 매수를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이런 파동이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정도는 저는 뭐 비슷하거나 줄어 있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은. 근데 비중이 늘어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꺾인 게 아니라 계속 잘 올라가 주고 있었을 때 여기서는 비중이 올라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이 종목의 파동하고 동일하게. 종목이 잘 갈 때는 수익을 크게 내고 종목이 안 좋아질 때는 손실을 덜 보거나 아니면 리스크를 줄여주는
이 구조는 기본적인 이런 프레임 구조는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조차 못 만드는 초보자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사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또 게다가 다시 떨어져서 제자리가 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잘했다 한들 여기서 뭐 좀 빨리 팔아가지고 여기 위에 거는 다 놓친다던가 아니면 놓치다가 아쉬워서 여기서 다시 사가지고 좀 의미 없는 손절한다던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다음 파동을 그냥 마냥 기다린다던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든 이런 상황이든 이 흐름에 맞춰서 비중 관리를 해내고 그 비중 관리라는 게 단순하게 나 몇 프로 먹었어 이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지는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네. 일단 포인트들은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포인트들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쉬운 듯 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어려운데 좀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팁을 드리게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전환이 되는 곳이 이런 식으로 저점을 찍어준 케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초보자가 이런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분봉을 보면서 빠르게 여기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빠른 매매도 설명을 했지만 그 외에 좀 쉽게 하는 매매는 차라리 이거를 박스로 가지고 와서 좀 천천히 박스 매매로 풀어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단순 기술적 반등의 흐름에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올라가 주질 못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스캘핑을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기술적 반등이면 예전에 저희가 했던 용어로 따지면 데드캣 바운스 같은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냥 쭉 찌르고 그냥 다시 죽어버리는 그런 흐름도 얼마든지 나오니까 실전에서는. 네. 수급도 부족하고 파동도 부족했는데 상승은 있는 케이스. 그럴 때는 이거는 굳이 한다면은 일단 안 하는 게 더 좋은데 굳이 한다면은 무조건 스캘핑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완전 장기 투자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스캘핑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제 속마음은 하지 말아라. 이거에 연습하고 이거에 에너지 쏟을 바에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인의 자산이 키워질 수 있는 방향, 실력이 늘 수 있는 방향에 집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건 좀 후순위로 밀어두는 것도 좋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나 저런 거 기술적 반등 찾아가지고 스캐핑 해야지 이렇게 결론 내고 가는 분들도 계실까봐. 그쵸. 이거 만약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거 할 수 있는 실력을 엿다가 쓰는 게 훨씬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 역시도 할 거면 차라리 여기서 하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하면은 키워갈 수라도 있지. 여기서는 키워갈 것도 없는데 거기서 왜 싸우고 있는지 시합장 구분하는 거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렇게 꼭 인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합장 구분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게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 여기에 박스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서 그냥 박스 매매해라. 이렇게 또 심플하게 솔루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나는 그래도 실력 좀 있는데요. 저는 좀 그래도 고수 반열인데요.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똑같아요. 박스는 똑같은데 박스 들어갈 때 초반부터 빠르게 하고 박스 매매로 이어가다가 돌파하는 것까지 가지고 다 연결해서 매매 스타일을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로 전환시켜가면서 가지고 올라와서 이쪽 가지고 오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저도 즐겨하는 매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은 박스 매매 하다가 돌파하면은 여기서 가지고 올라가서 드리블 해야지 라고 했는데 박스 매매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도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나는 이거 보고 들어가서 했는데 진작에 박스 매매하고 그냥 끝낼 걸 이렇게 괜히 들고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네 라는 이런 후회를 또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또 결과적으로는 이거 올라가는 거 이제 붙잡고서 계속 박스 매매하면서 비중 지키고 있으세요. 여기에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단 박스냐 상단 박스냐 전환되는 시점에 다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세게 말하면 논할 가치가 없는 게 그냥 저 실력 부족한데요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여기서 올라가고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로 전환시키면서 올라가려면은 그 전환시키는 능력이나 실력이 당연히 동반돼야죠. 그거 없는데 실력이나 능력 안 가지고 그냥 알아서 되는 매매는 없어요. 진짜 그래서 연습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고 그 부분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 뭐 단순 기술적 반등, 저점 전환, 뭐 여러 가지 뭐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설명에서도 그 와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이거 하나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등이 되는 시점에 단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고 데드캣 바운스처럼 그냥 죽어버리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의미 있는 이제 가격대 구간에서 박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냥 무난한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플랜을 짜서 해보는 것은 초보자 분들에게도 그래도 조금 얘기해 볼 만하다. 그런데 사실 사람인지라 이 와중에도 올라가는 상황에 대한 욕심도 있을 거고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이걸 또 이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당연한 얘기인데 실력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냥 쉽게 말하다 보니 초보자분들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지만 오늘 얘기도 진짜 적용시키려면 생초보자분들은 이거 절대 못할걸요? 어느 정도 그래도 매매하면서 고민을 해본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도 어느 정도는 매매 경험과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 실력과 경험을 쌓는 것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이 시작된 시점에서 지금부터 잡고 가야 될 진짜 목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당연히 도와드리지만 투자클럽, 실전 매매 같이 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서는 확실하게 안전바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 실력 키워드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당연히 수익도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클럽에서 그렇게 수익 내드려드리고 실력도 키워드리는 그런 공간이니까 저희 같이 하고 있는 투자 클럽도 관심 가지고 가입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클럽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하단부에 댓글란에다가 이제 고정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는 댓글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저희 회원분들도 조금 있는데 회원분들이 나름의 거기에서 이제 후기 같은 것들을 댓글로 올리고 계신 거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요. 긴 영상 또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